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영화 어벤져스에서 등장하는 멀티버스 개념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수백만 가지 미래를 들여다보고 그중 단 하나의 승리 가능성을 찾아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건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에요.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다른 결과를 가진 우주가 분기된다는 거죠. 타노스를 막는데 성공한 우주도 있고 실패한 우주도 있으며 그 모든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론 영화처럼 포털을 열어서 다른 우주로 훌쩍 넘어가는 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논의하는 다중우주 개념의 핵심은 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 여러 세계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원자론을 주장했던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세상이 원자라는 기본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원자들의 충돌로 무한한 평행 세계가 탄생한다고 봤거든요. 기원전 3세기에는 크리시포스라는 철학자가 세계가 영원히 소멸하고 재생성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건 시간축을 따라 여러 우주가 존재한다는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이 본격적으로 성숙해진 건 현대 물리학의 시대에 와서입니다. 1952년 더블린에서 에르빈 슈레딩거가 청중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자신이 말하려는 내용이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고요. 그가 말한 건 자신의 방정식이 여러 다른 역사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대안이 아니라 모두 실제로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중성을 물리학에서는 중첩이라고 부르는데 솔직히 우리 뇌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엔 정말 어려운 개념이에요. 우리 뇌는 진화 과정에서 양자역학이나 거대한 우주적 현상을 직감적으로 파악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거든요. 다중우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바다 위 배에 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수평선까지가 당신의 전체 우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멀리 다른 배가 있고 그 배도 자신만의 수평선을 가지고 있어요. 두 배는 서로를 볼 수 없죠. 서로의 수평선이 겹치지 않는 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우주도 마찬가지라서 다른 우주의 영역들이 각자 팽창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한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어떻게 이동하느냐인데 이건 인과관계를 벗어나는 일이라 현재로서는 방법을 모릅니다. 설령 방법을 찾는다 해도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물리 법칙이 다른 우주로 가면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화학 반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테니까요. 전자의 전하량 하나만 달라져도 생명체가 유지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중우주란 정확히 뭘까요? 다중우주는 여러 개의 우주로 이루어진 가상의 집합체입니다. 이 우주들을 모두 합치면 존재하는 모든 것, 공간과 시간 전체, 물질과 에너지, 정보, 그리고 그것들을 설명하는 물리 법칙과 상수까지 전부 포함하게 되죠. 대중문화에서는 평행 차원이나 양자현실, 대체현실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학계에서 다중우주는 꽤 논쟁적인 주제예요. 저명한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거든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다중우주가 정당한 과학적 탐구 주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중우주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거나 반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과학적 방법론에서 이론을 실험으로 반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 항상 중요한 원칙이었거든요. 다중우주를 실험 검증에서 면제해 주려는 시도가 과학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결국 기초 물리학 연구 자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스티븐 와인버그는 흥미로운 지적을 했어요. 만약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관측하는 쿼크 질량이나 표준 모형의 다른 상수들이 왜 그 값을 갖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찾으려는 희망은 물거품이 된다는 겁니다.
그 값들은 그냥 우리가 사는 다중우주의 특정 부분에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 뿐이니까요. 실제로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면 어떤 우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리 법칙상 물질이 절대로 뭉쳐질 수 없는 우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주에서는 별이 탄생할 수 없고 영원히 생명이 없는 공허한 공간만 존재하겠죠. 또 다른 우주에서는 별은 만들어지지만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우주에는 아름다운 밤하늘이 있겠지만 행성도 생명도 없을 겁니다. 과학자들이 다중우주의 증거를 찾으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이 윌킨슨 마이크로파 비등방성 탐사선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이 탐사선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되면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그러니까 빅뱅에서 방출된 열 복사의 온도 차이를 측정한 무인 우주선이에요. 이들은 먼 과거에 우리 우주가 다른 평행 우주들과 충돌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더 정밀한 분석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윌킨슨 탐사선의 데이터와 유럽 우주국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한 플랑크 위성의 데이터를 더 철저히 분석한 결과 우주 충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거를 찾지 못했거든요. 다른 우주들이 우리 우주에 미치는 중력적 영향의 증거도 없었습니다. 플랑크 위성은 윌킨슨 탐사선보다 해상도가 3배나 높았는데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다중우주 개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1920년대에 양자역학이 발명되면서 과학자들은 아주 작은 세계에서 입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작은 스케일로 내려가면 시스템의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통계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속성의 범위만 묘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되는 거대한 우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빅뱅 당시에는 전체 우주가 원자 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의 물리학인 양자역학과 큰 것의 물리학인 일반 상대성 이론이 같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양자역학을 그 스케일의 시공간 구조에 적용하면 시공간 자체가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양자거품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품에 양자역학 법칙을 적용하면 흥미로운 결론이 나와요. 이 구조가 하나의 영역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구조의 어떤 영역이 물리 법칙의 변이를 일으키는 조건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우주를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우주는 그냥 허공에서 나온 발명품이 아니라 양자역학을 일반 상대성 이론에 적용한 결과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개념인 거예요. 막스 태그마크 같은 저명한 과학자는 다중우주를 4가지 수준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수준은 우리 우주의 화장이에요. 우주 인플레이션 이론의 예측에 따르면 무한하고 에르고딕한 우주가 존재하는데 무한하기 때문에 모든 초기 조건을 실현하는 허블 부피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수준은 물리 상수가 다른 우주들입니다. 영원한 인플레이션 이론에서 다중우주 전체는 계속 팽창하지만 일부 영역은 팽창을 멈추고 첫 번째 수준 다중우주의 씨앗이 되는 개별 거품을 형성해요. 세 번째 수준은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입니다. 양자역학의 특성상 특정 관측들은 절대적으로 예측될 수 없고 각기 다른 확률을 가진 가능한 관측들의 범위가 있죠.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이 가능한 관측들 각각이 서로 다른 우주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수준은 궁극적 앙상블인데 이건 태그마크 자신의 가설이에요. 서로 다른 수학적 구조로 설명될 수 있는 모든 우주가 동등하게 실제한다고 보는 거죠. 추상 수학이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순수하게 형식적인 용어로 정의할 수 있는 모든 이론은 곧 수학적 구조라는 주장입니다. 태그마크는 이것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평행 우주 이론을 네 번째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고 다른 모든 앙상블을 포함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수준이 다중우주의 위계에 종결을 가져오며 다섯 번째 수준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브라이언 그린 같은 물리학자는 9가지 유형의 다중우주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건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한 주제입니다. 결국 다중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아직 실험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양자역학과 우주론의 교차점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무한한 우주들 중 하나에서 우연히 생명이 가능한 조건을 만나 존재하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이 겸손함을 주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게 해주기도 하죠. 여러분은 다중우주가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흥미로운 이론에 불과할까요?
만약 다른 우주로 갈 수 있다면 어떤 우주에 가보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우주와 과학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